자, 의원님 일단 그 사도광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외교부가 과연 이걸 처음에 외교부가 발표할 때는 강제란 말을 넣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해명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 알고 봤더니 강제란 말을 아예 넣지 않았고 그런 합의를 한 적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외교부가 거짓말하는 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예. 우리가 강제 노역, 강제 징용이라는 표현을 빼는 대신에 예. 이제 한국 노동자 명단 중에 1,500명인가요? 예. 를 올린다라는 식으로 사전에 합의가 됐다. 예. 이런 얘기도 있었었죠.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살만한 상황이 온 거고 예. 예.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정권이 적극적인 친일 신친일 세력으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용산의 밀정이라는 말도 나오고 예. 이게 비단 내부에서의 평가만 있는 거냐도 아니죠. 이제 미국의 권위 있는 디플로매트라는 맞아요. 이제 매체에서도 보도를 했죠. 이 사도광산이 이런 식으로 예.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기 위해서 예. 완벽한 공범으로서 윤석열 정권이 기시다 총리와 협의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 독일의 이제 정치학자신 하네스 모슬러라는 이제 교수님도 예. 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윤 정권이 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우는 모습을 맞아요. 보여주면 일본이 나머지 반을 채울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하네스 모슬러 교수가 유리컵에 물을 반을 채웠더니 그 컵에다가 침을 뱉고 있는 것이 일본이다. 예, 이거는 일본에 대한 대일 굴종 외교, 자충수 외교 비극의 연속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 정권이 그렇게 상상을 해서 일본이 우호적으로 나올 거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면 사도광산 지금 이제 다 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안타깝게. 예, 근데 맞아요. 불과 어저께 예. 또다시 우리 독도 경비대가 독도 수호 활동을 하는 걸 가지고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도 바뀐 태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물에 발컵을 자꾸 채운다고 하며 우리가 먼저 손을 뻗어야 된다. 일본은 2023년 4월이었죠. 예. 그때는 또 일본이 100년 전의 일로 우리에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데 동의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정말 적극적인 새로운 친일의 세력으로서 용산의 밀정이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제 얘기를 쭉 나눠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모든 문제는 용산, 특히 대통령에게 귀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 근원이 대통령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고 실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이 독립운동계에 말씀의 국사편찬위원장,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교육위원장 그리고 독립기념관장도 그렇지만 우리 역사계가 아닌 쪽에서도 반노동의 상징인 김문수 맞아요. 지금 이제 그분을 또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죠. 네, 지명을 하고 또 언론계의 새로운 블랙리스트라고 볼 수도 있는 왜 영화들을 나열하면서 어떤 영화는 우 성향, 어떤 영화는 좌성향을 나눴던 인물이 이진숙이라는 인물이 지금 방통위원장이 되고 그렇죠. 결국은 이런 걸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이죠. 그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한 명뿐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밀정이든 혹은 국익을 먼저 우선시하지 않고 타국가의 국익을 우선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밀정에 놀아나는 대통령이든 둘 중에 하나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사실 이제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나치 부역자들을 단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바로세 의기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다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만들어서 이런 역사 의식을 흐트러뜨리는 일은 없었는데 우리는 이걸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1948년에 반민특위라는 게 이제 설립이 돼서 예. 일제 강점기에 적극적으로 친일 행위를 했던 반민족적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처벌하고 싶었는데 예. 이승만 대통령으로 하여금 예. 우리가 처벌을 하지 못하고 반민특위가 해체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게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정권에서 거의 50%에 육박하는 일제 인사들을 등용해가지고 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예. 곁에 밀정 혹은 친일 예. 혹은 반민족적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광복은 됐지만 예. 독립운동은 여전히 하고 있고요. 지금 저에게도 많이 메시지를 보내지만 예. 내년이 또 광복 80주년입니다. 맞아요. 80주년이에요. 광복 80주년에는 이거는 이제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제2차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주시고 계십니다. 맞아요. 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역사의 태행, 역사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아직도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든 이 윤석열 정권, 그리고 뉴라이트 계열들 이런 사람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물론 아까 그 7.18 이장법 1호 법안으로 내시기도 하셨지만 국회에 이제 활동을 하실 거니까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세요?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는 국회가 갖고 있는 입법 권한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장치들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방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현재도 관련 법안들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단 역사는 특이하게 예. 국민 여론이 수반돼야 된다라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정말 역사관을 제대로 다잡고 이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는 아무리 이런 인사들이 들어와도 국민들께서 저항하기 때문에 예. 역사라는 거는 결국은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역사가 이제 기준이 되는데 예. 이거를 이제 바꾸기 위한 시도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에 대한 관심, 예.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역사관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기억을 해야만 되지 역사라는 건 관심이 좀 덜해지거나 잊혀질 때 왜곡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입법뿐만이 아니고 예. 우리 이 국민 여론과 함께 예. 잘못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꼬집는 그런 활동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예. 참 그 말씀하신 것처럼 4년 동안 그런 일들을 차근차근 해주셔서 독립운동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친일 행적하고 또 정부나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그런 일에 앞장서는 이런 모습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 특히 이제 뭐 또 중손자시니까 김구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의 눈물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우리 김용만 의원과 함께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 특히 독립기념관장 임명 그리고 친일 행적에 대한 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